요구사항 명세 다음에 핵심적인 과정이 바로 요구사항 검증입니다.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문서한 다음에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 정리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진짜 의도와는 우리가 이해한 바가 어긋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우리는 사용자 요구를 제대로 이해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을 검증하고 확인해야 합니까? 우선 사용자의 요구가 정확한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해나 잘못된 해석이 없는지를 찾아야 하고요. 또한 모호한 표현이 없는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를테면 사용자는 시스템 좀 빠르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수치를 더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필수 기능이 빠지지 않았는지 어떤 완전성 확인이 필요하고요. 또한 서로 요구사항 간에 충돌이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즉, 일관성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진행할까요? 우선 리뷰 세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나 기획자가 함께 문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이 리뷰 세션인데요. 즉, 검토 회의가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 기능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엔지니어가 질문을 던지면 사용자는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워크스루나 인스펙션도 이 과정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워크스루나 인스펙션, 즉 워크스루와 점검은 개발자들끼리 요구사항 흐름을 따라가며 논리적인 오류를 찾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프로토타이핑이 있을 수 있는데요. 프로토타이핑이란 간단한 화면이나 클릭 가능한 예시를 만들어서 사용자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비전문가의 경우에는 이 과정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는 그들의 경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또 그들의 느낀 바를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프로토타이핑은 사용자의 어떠한 실제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검증은 우리가 올바른 것을 만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앱이 빠르게 작동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아마도 엔지니어는 앱은 3초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라고 새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저는 사실 1초로 이해했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3초 대신 1초로 어떤 앱의 반응 조건을 바꿔야 할 것이죠. 아마 이때 우리가 사용자와의 어떤 불일치성을 발견했다고 하면 아마 좋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만든 것을 알게 됐다고 하면 아마 다시 개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검증은 단순히 점검이 아니라 재작업을 막고 프로젝트의 실패를 줄이는 핵심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요구사항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요구사항은 크게 기능적인 요구사항, 그리고 비기능적인 요구사항, 그리고 도메인 요구사항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시스템의 다른 측면을 설명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Functional Requirement, 기능적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기능적인 요구사항은 시스템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라 할 수 있겠죠. 이를테면 회원가입, 로그인, 상품 검색, 결제 등이 어떠한 기능적 요구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회원 가입 기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할 때 회원 가입 기능이 바로 기능적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겠죠. 이건 우리가 가장 마주하는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기능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 기능적 요구사항은 실제 시스템을 개발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비기능적 요구사항은 기능적 요구사항의 딸림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조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응답 속도, 보안 수준, 접근성, 사용자 편의성이 이 비기능적 요구사항에 해당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면은 3초 이내에 열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즉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화면에 보이는 속도가 3초 이내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그인은 암호화되어 있었다. 이것도 역시 어떠한 비기능적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로그인이라는 기본적인 기능 내에 어떠한 보안성을 추가해서 암호화되어 있었다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기능적인 요구사항은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원하는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겠고요.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은 품질과 관련된 요구사항입니다. 즉 속도나 안전성, 디자인의 일관성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메인 요구사항입니다. 도메인 요구사항은 특정 분야나 산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나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제표준, 규격 또는 어떠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어떠한 규격에 따라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할 때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병원 앱은 실명 인증이 필수입니다. 금융 시스템은 거래 로그 보관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병원 앱에서는 인증이 필수 혹은 금융 거래에서는 로그가 필수인 것처럼 필수적인 그 산업에서 반드시 요구하는 규칙이나 기준을 도메인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도메인 요구사항은 법률, 표준, 산업 집중 등을 만족시켜야 되는 요구사항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프로젝트의 배경이나 환경에서 오는 제약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분류하겠습니까? 요구사항을 분류하면 시스템의 다양한 측면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메인 리퀘어먼트처럼 도메인 요구사항처럼 실제 제품이 어떠한 시장에 출시되었을 때 그 시장의 어떤 환경에 맞는 어떤 제약사항에 맞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또 개발자 입장에서도 기능을 구현할지 혹은 성능을 최적화할지 제약성을 따를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요구사항들의 타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바로 그 기준이 바로 이런 분류 덕분에 명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은 좋은 요구사항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은 아무렇게나 적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요구사항은 지켜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자,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네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명확성, 검증 가능성, 그리고 일관성, 완전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명확성, 즉 클리어,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면 오른쪽 위에 사용자 이름을 표시라고 하면 실제 사용자 정보를 보기 쉽게 표현할 것이라는 요구사항보다 훨씬 명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위치에 어떻게 무엇을 표시할 것이라고 하면 그냥 사용자 정보를 아무렇게나 표시해 주세요 라는 하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죠. 즉 모호한 표현은 나중에 오해를 부르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될 수 있는 모호한 표현을 제거하는 것을 명확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검증 가능성입니다. 검증 가능성은 실제로 테스트하거나 수치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페이지를 빠르게 열려야 함이라는 요구사항이 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빠르게라는 말이 매우 모호하죠. 또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빠르게라는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요구사항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는 3초 이내 로딩되어야 함이라는 명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검증 가능한, 다시 말해서 페이지를 로드할 때 3초 이내에 검증이 가능하다는 어떤 요구 명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요구사항은 일관성, 컨시스턴트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구사항 간에 충돌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로그인이 필요함이라는 요구사항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어떤 경우에 게스트는 사용 가능, no 로그인이라는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그인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아무렇게나 뒤섞여 있다고 하면 이것은 일관성이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의 모순은 설계나 구현 단계에서 큰 혼란을 유지하며 나중에 사용자와의 대화에서 혹은 인수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성입니다. 완전성은 요구사항이 빠짐없이 모든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행동을 하는지, 입출력은 무엇인지, 경계 상황은 어디까지 포함되어야 되는지를 명확히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사용자가 주문을 완료할 수 있어야 함이라고 해봅시다. 이때 우리가 포함시켜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용자의 주문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로그인 여부, 즉 사용자를 확인하는 것이죠. 결제 수단, 재고 부족이라는 기능과 함께 연결돼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주문을 완료할 수 있어야 함이라는 요구사항에는 추가적으로 로그인 여부, 결제 수단, 재고 부족 등이라는 그러한 기능들이 함께 요구되어야 되고 명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명확성, 검증 가능성, 일관성, 완전성은 실제 요구사항이 만족시켜야 되는 기본적인 어떠한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 기준은 모든 요구사항을 쓸 때마다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각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확성입니다. 명확성은 요구사항은 모호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어떤 예가 있겠습니까? 시스템은 빨라야 한다. 이것은 매우 모호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검색 결과는 2초 이내에 표시되어야 된다라고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누가 읽어도 또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명확성은 누가 읽어도 해석은 같아야 한다라는 요구 조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검증 가능성입니다. 이것은 요구사항이 실제로 사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앱은 500명의 동시 접속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무엇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부하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로 검증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앱은 많은 사용자가 써도 괜찮아 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매우 모호하면서도 검증이 불가능한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만 이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지를 알 수가 없고 따라서 검증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테스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좋은 요구사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확하게 말하고 테스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요구사항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은 요구사항들끼리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사용자는 로그인해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게스트는 로그인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실제 사용자와 게스트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런 모순은 개발자 입장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구현해야 할지 혼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간의 논리적인 일관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요구사항은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한다에서 끝나지 않고 누가 행동을 수행하고 무엇을 입력하고 어떤 출력을 기대하는지 예외 상황이나 경계 조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완전성은 요구사항이 네 번째 조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성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빠진 정보 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언급하면 누가 수행하는지, 무엇을 입출력으로 갖는지, 그리고 예외사항이나 경계 조건이 무엇인지를 포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주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매우 추상적이죠. 하지만 로그인한 사용자가 장바구니에 한 개 이상의 상품이 있을 때 결제 페이지에서 배송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를 완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사용자는 주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에 비해 매우 완전한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성은 추측 없이 구현할 수 있을 만큼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었는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현에 충분한 빠짐없이 정보가 입력되었는지 정보가 충분한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4가지 좋은 요구사항이 되기 위한 조건을 배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명확성, 검증 가능성, 일관성, 완전성. 이것은 모든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에 어떤 만족시켜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구사항을 명세할 때 어떤 도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도구가 있다면 서로 이해하기 쉽고 또 커뮤니케이션 하기 쉽고 또 사용자 간의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일례로 들어보겠습니다.